여러분, 올해 정부가 역대급 치트키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투자금을 넣는 순간 최대 40%를 내 소득에서 아예 삭제해주고 배당에 붙는 세금은 고작 9%만 떼고 심지어 손실이 나면 마이너스 20%까지는 정부가 자기 돈으로 먼저 메꿔주겠다는 상품이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펀드가 아닙니다. 사실상 정부가 작정하고 국민한테 무릎 꿇고 제발 부자 좀 되세요라며 내민 황금 동아줄에 가깝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2026 국민성장펀드의 구조부터 내 연봉이면은 정확히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치명적인 함정 3가지와 그 완벽한 해결법까지 마스터하시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팝콘입니다. 여러분, 매달 월급 명세서 받아보시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액면 금액 보고 잠깐 설렜다가 세금 떼고 사대보험 떼고 실수령액을 보면은 한숨이 절로 나오죠. 월급에서 세금 떼고 물건 사면 부가세 떼고 적금 이제도 세금 떼고 연말정산 때는 오히려 토해내라고 하고, 도대체 내가 나를 위해 일하는 건지 국가를 위해 일하는 건지 싶은 현타가 올 때 없으셨습니까? 특히 연봉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세율 구간이 팍 뛰면서 올랐다는 실감도 못 하는데 세금만 늘어나는 그 억울함. 연봉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올랐는데 실수령액은 고작 50만 원 차이라는 현실. 저도 너무 잘 압니다. 오늘은 바로 그 분노와 한숨을 환급금으로 바꿔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판을 뒤집을 일이 일어났습니다. 올해 초 정부가 2026년 경제 성장 전략이라는 걸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전략의 가장 핵심이 뭐냐? 앞으로 5년간 총 150조 원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를 조성하겠다라는 겁니다. 150조 원이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체감이 잘 안 되시죠? 우리나라 1년 국방비가 약 60조 원입니다. 국방비의 2배가 넘는 돈을 첨단 산업에 쏟아붓겠다라는 거예요. 올해만 30조 원어치를 집행하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 AI에 6조, 반도체에 4조 2천억, 2차 전지에 1조 6천억, 바이오와 백신에 2조 3천억, 항공우주와 방산에 7천억,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에 총알을 집중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 30조 원 중에서 6천억 원을 따로 떼어서 국민 참여형 펀드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 국민인 여러분도 이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에 직접 참전할 수 있도록 잔치 자리에 의자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에이, 그거 정부 정책 펀드 아니야? 예전에 뉴딜 펀드도 있었는데 그거 별로였잖아. 이런 생각하시는 분 분명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 생각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한국판 뉴딜 펀드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당시에도 세제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분리과세 9.9%가 사실상 전부였습니다. 이 소득공제라는 건 아예 없었고요. 결과적으로 수익률도 기대에 한참 못 미쳤고 솔직히 투자자 입장에서 매력이 떨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 전에 재형저축이라는 것도 있었죠.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금리가 너무 낮아서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갔습니다. 청년 희망 적금도 청년 도약 계좌도 나왔지만 가입 조건은 까다롭고 혜택은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국가가 배신했지 이런 느낌을 받으신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정부가 과거의 실패를 뼈저리게 반성한 흔적이 3가지 무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팩트 체크를 하고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까지 분석해 왔습니다. 자, 이제 진짜 돈 되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성장펀드의 첫 번째 무기, 소득공제입니다. 이 펀드에 투자금을 넣으면 최대 40%를 내 소득에서 아예 삭제해 줍니다. 소득공제라는 게 용어가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1년에 5천만 원을 벌었다고 칩시다. 여기서 4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으면 국세청이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5천만 원이 아니라 4,6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내 소득 기록에서 400만 원이 아예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줄어든 400만 원에 해당하는 세금만큼을 고스란히 현금으로 돌려받는 거죠. 구체적인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3천만 원 이하를 투자하면 그 금액의 40%를 공제해 줍니다. 40%입니다.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 초과분은 10%입니다. 예를 들어 6천만 원을 투자하면은
첫 3천만 원에서 1,200만 원, 다음 2천만 원에서 400만 원, 마지막 1천만 원에서 100만 원, 총 1,700만 원이 소득에서 사라집니다. 1,700만 원이요. 이건 웬만한 직장인의 서너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 무기, 배당소득, 분리과세 9%입니다. 보통 주식이나 펀드에서 배당을 받으면 금융소득으로 잡혀서 2천만 원을 넘기는 순간 다른 근로소득이랑 합쳐서 종합소득세로 때립니다. 이걸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다른 소득이랑 합쳐서 세금을 왕창 때리겠다라는 겁니다. 고소득자의 경우 이게 합쳐지면은 세율이 최대 45%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국민성장펀드에서 나오는 배당은요, 다른 소득이랑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서 딱 9%만 과세한다는 겁니다. 납입 한도 2억 원까지요. 이건 원래 45%를 맞을 수도 있는 세금을 9%로 깎아주겠다라는 거니까 고소득 직장인한테는 그야말로 꽃놀이패 중에 꽃놀이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무기가 남아 있습니다. 후순위 손실 보전 장치. 용어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도 마이너스 20%까지는 정부가 먼저 자기 돈으로 손실을 메꿔줍니다. 내 원금이 실제로 깎이기 시작하는 건 펀드가 마이너스 20%를 넘어섰을 때부터라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금융 상품이 정부가 앞장서서 내 손실을 막아주겠다라고 합니까? 정책 금융 상품 중에서 최상위 수준의 안전장치입니다. 이건 펀드가 아니라 사실상 국가 보증 투자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정부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퍼주는 거야? 뭔가 속셈이 있는 거 아니야? 답은 간단합니다. 국내 자본시장이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서학개미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미국 주식만 사고 국내 증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갇혀서 꿈쩍도 않고 정부 입장에서는 반도체, AI, 바이오 같은 첨단 산업에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한데 외국 자본에만 의존할 수 없으니까 국민 개인의 지갑을 열기 위해 역대급 혜택을 걸어 놓은 겁니다. 정부가 사정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국내 시장에 돈 좀 넣어 달라고요. 의무 투자 기간은 3년입니다. 과거 정책 펀드들이 5년, 7년씩 묶어뒀던 것에 비하면 이 정도면 양반이죠. 자, 그런데 이런 혜택들이 내 연봉이면은 정확히 얼마짜리인지 궁금하시죠? 듣기만 하면 감이 안 잡히실 테니 지금부터 연봉별로 세 분의 가상인물을 모시고 하나하나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 연봉 4천만 원 김대리 씨입니다. 사회생활 4년 차 열심히 모으고는 있지만 아직 목돈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김대리 씨가 국민성장펀드에 여윳돈 1천만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천만 원은 3천만 원 이하 구간이니까 소득 공제율 4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1천만 원 곱하기 40%는 400만 원. 이 400만 원이 김대리 씨의 소득에서 아예 사라지는 겁니다. 김대리 씨의 과세 표준 구간은 대략 15% 세율에 해당합니다. 400만 원 곱하기 15%를 하면 60만 원. 김대리 씨는 연말정산 때 6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투자금 1천만 원에 환급액 60만 원이면은 확정 수익률 6%입니다. 여러분, 지금 은행 정기적금 금리가 3%대입니다. 국민성장펀드는 넣자마자 6% 수익률이 확정되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펀드 운용 수익까지 더해지면 이건 적금의 두세 배를 가볍게 넘기는 셈이죠. 사회초년생한테 이보다 더 좋은 재테크 출발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60만 원이면 한 달 식비를 아끼고도 남는 돈입니다. 투자를 했을 뿐인데 나라에서 한 달치 밥값을 꽁으로 주는 셈이죠. 두 번째 주인공 연봉 7천만 원 이가장 씨입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 매달 학원비에 대출이자에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가장 씨가 조금 더 과감하게 3천만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합니다. 3천만 원은 아직 첫 번째 구간 아니니까 40%가 통째로 적용됩니다. 3천만 원 곱하기 40%는 1200만 원, 무려 1200만 원이 소득에서 증발합니다. 이가장 씨의 과세 표준 구간은 24% 세율에 걸립니다. 세금 떼이는 게 제일 아까운 바로 그 구간이죠. 1200만 원 곱하기
24%는 288만 원입니다. 288만 원이요. 이건 가족 넷이서 동남아로 여행 한 번 다녀올 수 있는 금액이고 아이들 학원비 서너 달치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288만 원을 돌려받고 시작하는 거죠. 확정 수익률로 치면 9.6%입니다. 투자금을 넣는 그 순간 확정 수익률이 9.6%라니 세상에 이런 꽃놀이패가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 주인공 연봉 1억 2천만 원 박본부장님입니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베테랑이지만 매년 연말 정산 때마다 토해내는 세금에 속이 쓰린 분입니다. 박본부장님이 과감하게 6천만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합니다. 이번엔 구간이 3개로 나뉩니다. 3천만 원까지는 40%로 1200만 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의 2천만 원은 20%로 400만 원,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의 1천만 원은 10%로 100만 원. 세 구간을 합치면 총 소득 공제액이 1,700만 원입니다. 박 본부장님의 과세 표준 구간은 35% 세율 구간에 걸립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1,700만 원 곱하기 35%는 595만 원. 여러분, 595만 원이면 웬만한 중고차 한 대 값이고 대기업 신입사원 한 달치 월급입니다. 투자금 6천만 원 넣고 환급액만 595만 원이면은 확정 수익률이 거의 10%에 육박합니다. 펀드 수익은 한 푼도 안 나왔는데 소득 공제만으로 10% 가까이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다시 한번 보세요. 김대리 60만 원, 이과장 288만 원, 박본부장 595만 원. 연봉이 올라갈수록 환급금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죠. 이게 바로 국민성장펀드의 무서운 점입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적용 세율이 높고 세율이 높을수록 소득 공제의 위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같은 1200만 원을 공제받아도 세율 15% 구간의 김대리 씨는 180만 원을 돌려받지만 세율 35% 구간의 박 본부장님은 42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소득공제라는 무기는 고소득자의 손에 들어갔을 때 진정한 화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좋기만 할 리가 있나? 분명 함정이 있을 거야.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할 함정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정 첫 번째. 중도 해지 페널티입니다.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돈을 빼면 어떻게 되느냐? 이미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이 상당 부분 추징됩니다. 쉽게 말하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았던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가산세까지 붙으면 원금을 까먹는 수준의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박 본부장님 기준으로 595만 원 환급받았다가 2년 만에 해지하면 그 595만 원에 가산세까지 더해서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대응 전략은 명확합니다. 반드시 3년 이상 묶어둘 수 있는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하셔야 합니다. 비상금이나 내년에 써야 할 결혼자금, 전세자금을 넣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수는 당장 쓸 돈까지 넣고 3년을 버티지 못해 조급해하지만 고수는 절대 생활자금과 투자자금의 경계를 넘지 않습니다. 함정 두 번째, 운용사 리스크입니다. 국민성장펀드는 하나의 펀드가 아니라 여러 자펀드 운용사에 분산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국민이 넣은 돈을 민간 전문 운용사들이 나눠서 관리하는 건데 문제는 모든 운용사의 실력이 같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운용사는 AI 반도체 분야에 정확히 집중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내겠지만 어떤 운용사는 시장 판단을 잘못해서 저조한 실적으로 전체 수익률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운용 보수가 높은 곳에 걸리면 수익이 나더라도 수수료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커질 수 있고요. 대응 전략은 이겁니다. 가입 시 운용사의 과거 운용 실적,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방향, 운용 보수율을 반드시 꼼꼼히 비교하셔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운용사에 대한 성과 평가 체계를 마련 중이니 이 평가 결과가 공개되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하수는 이름만 보고 아무 운용사나 고르지만 고수는 운용사의 포트폴리오를 직접 들여다보고 판단합니다. 함정 세 번째, 정치적 리스크입니다. 이건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금융 상품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정권이 바뀌거나 정치 상황이 변하면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5년간 150조 원 규모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규모가 축소되거나 세제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도 정권이 바뀌면서 축소되거나 흐지부지된 정책 펀드들이 있었으니까요. 대응 전략은 이겁니다. 출시 초기에 빠르게 선점하는 겁니다.
이미 가입한 사람에게 적용된 기존 세제 혜택을 소급해서 없애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이 일단 시행되면은 가입 당시 조건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6월에서 7월 출시 예정인 국민 참여형 펀드가 나오는 즉시 빠르게 자리를 잡는 게 유리합니다. 게다가 이건 정부 예산 기반의 한정 물량 상품입니다. 6천억 원이 다 차면 그걸로 끝이에요.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하고 계신 재테크와의 병행 전략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를 이미 가입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여기서 기쁜 소식 하나 더 드립니다. 국민성장펀드의 소득공제는 연금저축이나 IRP의 세액공제와 별개의 항목입니다. 중복 가입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 받고 국민성장펀드로 소득공제까지 받는 이중 절세 전략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연 600만 원, IRP 포함하면 900만 원인데 국민성장펀드의 소득공제는 이 한도와 완전히 별도로 적용됩니다. 이건 세금 전쟁에서 총을 두 자루 들고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가장 씨가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 국민성장펀드에 3천만 원을 넣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연금저축과 IRP에서 세액공제로 약 118만 원을 돌려받고 국민성장펀드에서 소득공제로 288만 원을 돌려받으면 합산 환급액이 400만 원을 넘깁니다. 같은 해에 두 가지 무기를 동시에 쓰는 거죠. 이걸 모르고 하나만 하고 있었다면 솔직히 기회비용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긴 시간 달려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온 가족 활용 확장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각각 따로 가입해서 소득공제를 2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본인 명의로 별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각각 3천만 원씩 투자하면은 소득 공제 합산 2,400만 원. 두 분 다 24% 세율 구간이라면은 환급액 합산이 576만 원입니다. 부부 합산 576만 원이면 온 가족 유럽 여행 한 번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올해 새로 나오는 국민성장 ISA 계좌를 활용하면은 펀드 소득 공제와 ISA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누리는 이중 인센티브 구조까지 설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 중에 아직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요, 부모님 명의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온 가족이 참전하면 절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이건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라 가족 총동원 작전인 겁니다. 오늘 내용을 333 법칙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천만 원까지 40% 최대 소득 공제, 3년 의무 보유 기간, 마이너스 20%까지 정부의 3중 안전장치, 333 이세 숫자만 기억하시면 국민성장펀드의 핵심을 절대 잊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기억하세요. 출시 시기 6월에서 7월 이 시기를 놓치면 다음 기회는 기약할 수 없습니다. 부자와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정보의 양이 아니라 행동의 속도에서 결정됩니다. 같은 영상을 보고도 누군가는 내일 당장 증권사 앱을 깔고 출시일 알림을 설정할 것이고 누군가는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예산 소진 마감 소식을 뉴스로 접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정보를 가지셨습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6월 출시와 동시에 참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환급금 인증하는 걸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세금 많이 내서 억울해하시는 직장인 동료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다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경제 팝콘이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